가을에 진성은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먼 산을 쳐다보며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철아, 누가 자꾸 너한테 태클을 거냐? 걱정 마라, 내가 다 지켜줄게. 문득 산소에서 기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고 그는 봉분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지만 산소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를 울린 건 분명 아버지의 음성이었다고 했으며 녹음기를 틀어놨더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을 것이란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것처럼 말하길, 아버지,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릴 때부터 태클 투성이로 살아온 게 저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어린 시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으며 태클 뿌린 내 인생, 때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끔찍한 세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성 그가 말하길 3살 되던 해 아직 젖도 못된 쯤 젖먹이 아들을 버리고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겠다고 서울로 갔으며 그 뒤로 3살 터울 형과 그는 부모도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겨우 살았다고 했습니다. 형은 모습으로 살다시피 했고 그는 그대로 눈칫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다고 했습니다. 진성 그는 영양이 부실해서 4살이 되어서도 걷지를 못했고 당시 홍역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던 시절에 예방접종 한 번 없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에도 노래를 좋아했으며 주변 어른들 중에서도 소리를 빼어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들의 소리를 기동량으로 배우기도 하고 라디오 등으로 가요를 접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걷다 보면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들에서 일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성철아, 여기로 와서 밥 먹으라잉. 부모 없이 자라는 진성이 측은했던지 밥을 먹이고 가끔 1원짜리 동전도 쥐어줬으며 너는 나이도 애리놈의 새끼가 뭔 노래를 그러고 서럽게 불러보냐 라며 타박 아닌 타박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슬프거나 외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며 그저 고개를 넘듯이 한 끼 밥 무사히 먹고 하루 별탈 없이 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노래는 가슴 밑 바닥에 차곡차곡 묻어둔 슬픔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은 11살 무렵이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진성이 살던 마을에 찾아왔고 2번은 헛걸음을 했고 3번째 방문에서야 진성을 만나게 되었고 삼촌이 그를 보며 묻길 엄마 보러 서울 갈래? 진성은 엄마란 말에 외삼촌을 실긋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 여자를 못 털어.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마음에 쌓인 원망이 엄마 대신 그 여자라는 말을 툭 튀어나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했으며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서울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읍내에 나가 그 장난감을 사왔고 진성은 그 장난감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외삼촌을 따라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부안군 행안에서 김제까지 나와서 12열차를 탔으며 완행열차는 고인물에 뜬 나뭇잎처럼 한없이 느릿하게 흘러가더니 새벽녘에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을 따라 용산역에서 내렸고 성철아, 그렇게 용산역 파출소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그때 당시 너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정작 진성은 덤덤하고 어색한 시간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구파발로 향했고 지금은 서울이지만 당시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속해 있는 근처 진간사가 있는 곳에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 외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진성을 끌어안았고 그분은 외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진성은 화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 호들갑인가 싶었고 그 상봉이 외가 식구들에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성에겐 불쾌하기까지 한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외삼촌의 중재로 어머니와 아버지, 형, 진성 모두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그날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 싸움 도중에 외삼촌이 들이닥쳤고 가자! 외삼촌이 어머니의 손을 낚아채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곧바로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
어머니를 따라가야 대골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진성 그가 말하길 나는 어머니가 올랐던 버스 번호를 아직도 기억한다. 북가자발 157번 버스. 어머니가 먼저 차에 올라탔고 삼촌이 훌쩍 뛰어 올랐고 몇 발짝 뒤에서 걷던 나도 버스에 발을 올렸다. 그때였다. 외삼촌이 내 가슴팍을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철퍼덕 넘어졌고 비온 뒤였고 길은 포장이 안 돼 진흙탕이었으며 진성은 버스에서 떨어져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를 비롯해 외가 쪽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돌덩이처럼 마음이 찢겨나갔으며 그 후로 오랫동안 어머니와 외삼촌을 원망했으며 심지어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버스 사건 이후로 진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때 기댈 때라곤 노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아버지가 한때 몸담은 적이 있는 유랑극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진성의 노래 실력은 사실 아버지의 유산이었으며 아버지가 노래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노래 실력에 반해서 결혼을 할 정도였다고 했으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버지와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음성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란 생각에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남자끼리의 혹은 가수끼리 통하는 의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으며 그 시절 어렴풋이나마 진성 인생길이 아버지의 소리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란 생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좋았지만 유랑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랑 극단은 서울에서 조를 짜서 지방으로 내려갔으며 공연팀을 짤 때 메인 가수들 외 2진, 3진 가수군을 따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지방은 주로 2진, 3진들이 돌았는데 진성은 땜빵 가수였다고 했습니다. 가수가 부족하면 진성이 거기에 들어갔고 요즘으로 치면 트로트 신동쯤에 타이틀을 달고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진성 그는 공연복도 따로 없었고 아버지가 입던 한복 저고리를 줄여서 입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지마오, 기러기 아빠 같은 트로트 명곡을 불렀으며 무대에 서지 않을 때는 청소나 허드렛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하나 기억나는 일은 김용임을 만났던 것이라고 했으며 진성이 12살, 김용임이 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용임 역시 진성처럼 트로트 신동이었는데 요즘 신동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 이미 대형 가수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17살 때부터는 야간업소에 나갔으며 야간업소는 20살이 넘거나 부모 동의가 있어야 출연할 수 있었지만 친척 형에게 등본을 부탁해서 그걸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가짜 이름을 썼고 그렇게 본격적인 무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성에게는 20대는 너무도 처절하고 외롭고 서러운 시절이었으며 무엇보다 기댈 부모가 없다는 것이 한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돌아갈 고향 같은 부모가 있어야 힘이 날 텐데 돌아갈 고향마저 없었던 진성은 오로지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터널 같은 20대를 지나 1992년 드디어 진성은 자신의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였으며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진성은 내 곡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진성이 가수로서 이름을 그나마 알리기 시작한 건 2002년 발표한 내가 바보야부터였습니다. 그렇다고 확 뜬 건 아니었고 여전히 무명이었으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되는 일이 없나 싶어 속이 타는 시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명 생활을 이어가던 진성이 어느 날 아버지 산소 앞에서 기가 막힌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산소에서 한청을 듣고 나서 곡을 하나 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과 진성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담았고 멜로디도 즉석에서 떠올랐다고 했으며 제목을 태클을 걸지마로 붙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뭐래.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진성은 이 노래가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중장년층 사이에 빠르게 파고들었으며 요즘도 행사장에 가면 이 노래를 앵콜곡으로 신청할 정도로 그의 인생곡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위로와 진성 인생의
진한 고백이 담긴 노래로 가장 애착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5년 아버지 덕분에 얻은 태클을 걸지마 이후로 진성은 일이 술술 풀려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